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한미반도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야, 진짜 미치긴 했다. 이거 진짜 3대장입니다. 3대장. 에코프로랑 이수페타시스랑 한미반도체, 이게 세 개가 진짜 셋이서 3대장이라고 부르는데 괜히 대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또 상한가 추가로 치면서 신고가 랠리 달렸기 때문에 요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보는 뷰들도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도 좀 있고, 지금 미리 한 가지 시나리오를 좀 세워놓으면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같이 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최근에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이슈는 뭐 이름에서부터 우선 반도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 뭔가 반도체 관련해서 움직임이 보이겠구나. 근데 요즘 반도체는 그거랑 계속 관련이 되잖아요. AI랑. 아, 역시 이게 확실히 가닥이 한번 잡히면 이게 역시 분기 혹은 반기마다 이게 가닥이 하나씩 잡히는 테마가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확실히 좀 길게 가려는 경향이 강하긴 합니다. 우선 23년도 이 전반기까지는 AI의 진짜 향연이었죠. 초반에는 약간 2차 전지 쪽이었다면 뭐 두 개의 거의 향연이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요 AI 관련해가지고 같이 엮이게 되면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부각을 좀 더 받았다라고 보이고, 조금 더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이 AI 핵심 부품 중에 이 GPU가 있어요. 이 GPU가 있는데, GPU 말고 GPU예요. GPU가 있는데, 요 GPU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 전자기판에다가 HBM이라고, 이게 이제 그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데, 요거를 함께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장비를 제조하는 데 분야에서 1위가 이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역시나 대장으로 바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슈팅을 좀 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가 봐요. HBM 자체가. 뭐 제가 이거에 대한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우선 읽어본 바들에 의하면은 이 제조 과정에서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TSV라고가 있나 봐요. 아, 나 이렇게 영어 단어들 많이 나오는 거 좀 싫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단어들, 막 제약 쪽도 막 어려운 단어들 막 나오잖아요. 이거 좀 싫긴 한데 그냥 느낌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 TSV라고 이제 공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나 봐요. 근데 이 공정에 필요한 장비 제조 분야에서가 1등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가 요거 때문에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올해 내내 반년 동안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결국에는 반도체와 AI의 합작으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1위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대장격으로 좀 승격을 하면서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뭐 재무는 말해 뭐 하겠어요. 제가 이래서 항상 재무는 봐야 된다고 설명드리잖아요. 물론 재무 따라 다 움직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단기 흐름은 재무가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큰 흐름은 결국 재무가 바탕이 돼야 만드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잖아요.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뭐 다 빨간불인데, 우리 또 주식인들은 무조건 빨간색이면 다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올 빨간불입니다. 진짜 올 빨간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나쁜 것도 없고 추이도 나쁘지 않아요. 추이도 계속 증가폭 보여오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반영을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슈까지 같이 첨가되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같이 첨가되니까 이제 완전히 대폭발급으로 터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는 뭐 더 볼 것도 없고요. 유보율 엄청 나고요. 부채 비율은 16%밖에 안 되고, 야, 이거보다 더 깔끔한 재무 상태에 있으면은 거의 없습니다. 이 어지간한 주식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이 정도 재무 상태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좀 과장해서 표현 드리고 있지만, 이 정도라면 너무 깔끔하다 못해 진짜 너무 좋은 정도니까 이 부분이 좀 반영도 충분히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도 여기까지 보고, 우선은 이제 완전히 신고가죠. 완전히 신고가고 계속 재무가 좋으니까 당연히 우상향 곡선은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신고가도 돌파를 하고 나서 계속 쭉쭉쭉쭉 치고 있어요. 거래량도 막 뽑아내면서. 그래서 요거를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우선 다 수익 중이겠죠. 굉장히 좀 축하드리고, 오늘 갭상승이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갭은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는데, 우선은 갑자기 좀 초치는 소리 하고 싶진 않아요. 죄송해요. 근데 우선은 많이 올라간 건 맞죠. 솔직하게 인정할 건 합시다. 솔직히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갈 거 한 건 맞고, 이게 지금 딱 중요 지점에서 한 칸을 더 갈까 말까 좀 고민은 하긴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 소리냐? 이게 보통은 움직임이라는 게, 이게 제가 항상 맨날 이 방법으로 제가 고점 자리들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파동이라는 게, 이게 어쨌든 만들었어. 이 정도 파동을 지금 하나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큰 파동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큰 파동을 넘기게 되면
보통 이 정도 올라가요. 보통 대략적으로 딱 이 정도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간혹 우리가 이제 막 슈퍼 급등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나 소형주나 잡주들은 많이 나오죠. 그런 종목들은 이거를 한 번에 두 칸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건 한 번 찍고 무너뜨렸잖아요. 여기서 파동을 다시 만들고 끌어올린 거고, 이 그림이 아니라 바로 가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어요. 이게 한 칸 선에서 끝나진 않고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쳐버리는 거지. 근데 요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완전히 끝났다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렵지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한 칸, 두 칸을 한 방에 넘겨버리는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경험상의 느낌으로 한 10% 미만입니다. 우선 확률적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두 번을 넘기는 경우는 우선 10% 미만이고, 보통은 한 칸 정도 내외로 넘어가는 경우가 저는 90%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을 지금 왜 드리고 있냐면, 여기서 이 파동을 넘길 때 여기서 한 칸 정도 딱 넘어가고 조정을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이 정도 힘만큼을 넘겨가고 있는 거죠. 그 자리가 지금 다 왔어요. 다 왔고, 여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마만큼을 한번 더 쳐볼래 말래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우선 오늘은 상한가를 쳤고 넘어는 갔어요. 내일 갭상승 좀 뜰 수 있겠죠. 갭상승까지 딱 뜨고 나서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게요. 한 번에 이런 그림, 이렇게 급등으로 치면서 가는 그림들은 보통 한 방에 넘겨야 됩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멈추려고 하면 안 되고, 딱 갭상승, 그러니까 이게 오늘 봉이 오늘 상한가 방이야. 딱 갭상승 살짝 띄워놓고 여기서 좀 지지부진 하면서 그러니까 크게 밀리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빵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두 칸으로 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을 형성을 하면서 또 여기 있는 거리량을 싹 제끼면서 가는 걸 성공시킬 수 있다라 그러면, 이제 이마만큼 더 끌어올리면서 이게 대략적으로 지금 한 90%짜리 파동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7만원까지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그림이 나오면 7만원까지 볼 수 있지만, 보통 높은 확률로 이 정도 영역 언저리예요. 영역 언저리까지 한 파동이 넘어가면 우선은 한번 꺾고 갈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좀 잘 관찰은 우선 해 보시되, 조금이라도 밀리려는 느낌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요. 장기적으로는 전 사실 계속 우상향은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재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좀 겪고 갈 가능성이 이 그림이 바로 안 나오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좀 겁이 난다, 아니면은 내가 다시 막 손실까지는 당연히 볼 일은 없겠지만, 이 수익이 좀 쪼그라드는 걸 내가 좀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다 싶으시면은, 어느 정도 익절분 좀 챙겨놓고 나머지를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고점은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예상만 해볼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제 여기 다음 그림 바로 보면서 갭상승 살짝 띄워놓고 바로 말아 올리는 그림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약간 여기서 이제 꺾어가지고 좀 시간 좀 너저분해지거나 약간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도달도 시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익절은 좀 챙겨놓고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내가 추세로 쭉쭉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우선 지금 자리는 여기거든요. 안 깨트려야 되는 자리 꽤 멀죠. 지금 이 급등을 치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은 우선 여기에요. 이게 가는 놈들은 어쨌든 절대 안 깹니다. 제가 이 어지간하면 절대란 표현까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가는 놈들은 절대 안 깨요. 어지간해서는 이 저점을 거의 안 깨고 가기 때문에, 이게 꺾인다라는 거는 흐름이 이번 단기적으로 끝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거실 분들은 28,000원 정도 그냥 걸어 두시되, 요거 금방 바꾸셔야 될 거예요. 아마 실패하게 되더라도 한 방에 빠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엔 바로 안 빠집니다. 보통 이게 자리를 좀 만들어주다가 빠져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다가 우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렇게는 안 빠진다고요. 이게 좀 빠졌다가 뭔가 너저분하게 이렇게 움직여. 그러다가 여기 자리가 이제 그때는 이때로 바꿔 잡는 거지. 이 안전벨트 자리를 바꿔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이 나와주고 나면 이제 여기로 높여 잡아가지고 더 가면 좋고, 안 가주면 익절. 만약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한 파동 더 쳐? 이렇게 하다가 한 파동 더 쳐? 그럼 쭉쭉 여기 잡아놓고 홀딩 하다가 또 한 번에 잘 안 빠진다 그랬죠? 또 이렇게 만들어주면 바꿔 잡고 있다가 또 깨지면은 익절. 이런 느낌으로다가 좀 높여 잡아가면서 가는 방식을 좀 구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욕심 줄이고 어깨에서 파는 전략이거든요. 추세 매매를 할 때 저도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안전벨트 천천히 높여 가시면서 더 끌고 가 보실 건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이 한 파동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냥 말아 올리는 그림이 아니다라 그러면 분명히 조금 너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싫으면 어느 정도 익절을 조금 챙겨 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보시던지, 그거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확실히 근데 이게 물론 저는 소형주 좋아합니다. 소형주 좋아하는데, 이게 확실히 우량한 종목들은
가닥 잡으면은 진짜 길게 갑니다. 엄청 길게 가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재미로 사실 하는 거죠. 우량한 종목들 막 시총 1조 단위 넘어가고 이런 종목들은 그런 재미로 하는 건데, 뭐래도 어느 정도 지금 분명히 추세의 영역은 분명히 나왔어요. 인정할 거는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지금 나왔다라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가 그렇다고 영원히 갈 수는 없고, 뭐 당연히 중소형주들보다는 훨씬 길게 가지만 이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한번 꺾고 가는 시점이 분명 발생하거든요. 이 큰 폭을 다 견디실 자신 있으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 적당히 또 끊어주고 나중에 조정 자리 많이 주고 나면은 그때서부터 또 다시 보는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좀 크게 가져가실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끊어가면서 리스크 관리도 좀 하고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뭐 지금 멋지게 가고 있고, 뭐 괜히 진짜 3대장입니다. 3대장. 이거 에코프랑 이수페타시스랑 진짜. 그리고 각도 자체를 이제 가파르게 틀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각 태우면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요 속에서 근데 대신에 좀 시간이 늘어지는 부분은 좀 자꾸 얘기가 길어지게 되네요. 이게 좀 짧아 보여도 이것만 해도 벌써 3년이거든요. 얘는 보통 조정 주면 3년이에요. 보니까 뭐 다 그러네. 진짜로 조정 주면 3년입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멈춰도 한 3년 동안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더 하락이 안 나온다 그래도. 그래서 요거 버티실 건지, 아니면 익절 끊고 다른 거 하시다가 나중에 저점 잡아주면 다시 하실 건지, 뭐 그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우선 대처하는 방식 자체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선택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일부 끊고 나머지 가져볼래,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내가 추세 홀딩 하면서 안전벨트 높여가는 방식으로 볼래, 요것만 좀 선택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좀 설명드리면 한미반도체는 이제 뭐 충분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진입자리는 끝났어요. 이런데 진입자리 잡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물론 내가 이제 막 단타도 좀 칠 수 있고 내가 내 기준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사실 상관은 없는데, 보통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스윙이나 중장기 매매 치시잖아요 보통. 근데 그런 매매에 있어서는 이미 올라간 종목, 버스가 떠난 종목을 잡았다가 딱 한 번만 이 사고 나면은 그때는 완전히 나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진입자리들은 그냥 다 패스하시고요. 나중에, 아니면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시총 무거운 애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상승파동 태우면서 가고 있다가 이제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좀 깊게 몇 년 동안 나온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차라리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